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About AI. 아, 맞습니다. AI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은 했지만, 그, 이제 AI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갈 거예요. 초반 시간은. 그래서 AI가 뭐죠, 재영 씨? Artificial Intellectual? 오, great! 그 Great. 인공지능이라고 읽었지만, 이게 사실 재밌는 점이 지능을 구현한 거는 아니에요. 여러 Mhm. 번 하면서 설명드릴 건데, 인공지능이란 게 어떤 데이터나 규칙에 의해서 결과를 만드는 일종의 알고리즘을 연결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Mm,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완결성을 가진 분야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mm, 김재인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앵무새랑 얘기하는 거를 보면은 신기하다. 얘가 말을 하네? 나랑 얘기한다. 라고 여기지만 계속 보면 앵무새가 뭔가 외워서 얘기하는 것뿐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mm, 이 AI, 챗GPT 같은 거대 모델도 거의 초거대 앵무새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mhm, 이게 이거라서 설명하기가 편하다. 그 쌓아온 데이터를 결국엔 확률 분포, 결국엔 선형 대수, 결국엔 미분을 통해 손실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계산 과정에서 선택돼서 도출되어낸 계산 결과를 얘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가진 지능과 다르다. 제가 지능이라고 계속 언급을 하잖아요. mhm, 카이스트 김숙 교수가 이게 한 조회수 150만 정도 나온 영상인 걸로 기억하는데 챗GPT와 대화하면서 가장 충격받은 사건에 대해 얘기를 해. 그 뭐냐면 챗GPT와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계셨대. 그래서 인간은 진화적인 과정을 거쳤고 그렇기 때문에 니즈와 욕망이 있지만 근데 그 뒤에는 기계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게 없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하려다가 욕망이 있지만 하고 실수로 엔터를 눌러버린 거야. 근데 돌아온 챗GPT 답변에 이 김대식 교수가 깜짝 놀랐다고 대답합니다. 왜냐면 김대식 교수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100% 동일하게 끝맺어주고 그에 대한 답변까지 들려주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 mm, 보고 김대식 교수가 한 생각이 그러면 나는 스스로 자유의지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자유의지가 있을까? 결국 우리가 하는 언어와 사고도 이 인공지능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학습하고 자극받았던 모든 글들의 그런 확률 분포 같은 걸 재정립해서 그냥 그 순서대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 우리가 지능을 사용하여 매일매일 학습하고 있을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상황을 예측하고 이해하고 실수를 통해 배우고 미래를 예측하고 뭐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올바른 방법으로 뭐 표현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인간은 이제 하루에 평균 6만 번의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중 95%가 어제 했던 생각, 그러니까 지금까지 똑같은 무의미한 공상과 잡념을 되풀이할 뿐인데 우리가 어제와 똑같은 생각을 되풀이할 기계라면은 이 챗GPT와 다른 점이 뭘까? 그래서 요 데카르트의 명언을 한번 인용하고자 합니다. 일생에 한 번은 내가 참으로 인식했던 걸 뒤집어 엎어야 한다.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내 안에 있는가를 물어보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뇌과학도 하신 재영 씨여가지고 잘 알겠지만 mhm, 우리가 뇌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mhm, 신경 세포의 능력이죠. 구조를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챗GPT가 새 버전을 발표하듯 우리도 새 버전의 뇌를 출시할 수가 있다. 그러려면은 우리도 러닝, 배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의 강의를 할 때 좀 어쨌든 근데 지금까지 잘 해주고 있긴 한데 내가 생각할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거는 배우고 있는 게 아니다. mm, 그래서 되도록 생각을 이 말을 적을 때 내가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너가 생각을 떠올린 거를 러닝한 거를 진짜 러닝한 거를 적었으면 좋겠다. mm, 이런 의미에서 이제 언제든지 질문하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먼저 얘기를 한 거고 그 AI도 마찬가지로 러닝을 하죠. 그 AI가 러닝하는 거를 뭐라고 하죠? 보통?
AI가 러닝을 하는 거? 응, 응. 머신러닝인가요? 맞아요. 머신러닝. 네. 강화학습이라고도 하죠. 보통 학습, 우리가 쓰는 말을 똑같이 써요. 학습이라고 해요. 그러면 강화학습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어요? 음, 강화학습, 말죠? 그러니까 잘하는 거는 계속 잘하게 해주는 거. 맞아, 맞아. 완전 정확해요. 그 강화학습을 이해하려면 지도학습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지도학습은 연역적 학습이고 강화학습은 기납적 학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지도학습이라는 건 배움을 위주로 해요. 이론부터 뭐 다른 이론을 도출하고 그런 배움을 통해서 실력을 키우는 게 지도학습이라면 AI에서 사용되는 그 강화학습이라는 건 결국 귀납적 학습이죠. 경험 위주예요. 그러니까 해보면서 경험을 통해서 실력을 키워 나가는 거. 이때 음, 경험이 그 되는 행동의 결과가 내가 목표한 거에 유리한 거였다? 그러면 상을 받고 불리한 거였다? 그러면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강아지한테 손 이거 가르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음, 우리가 학습이라는 개념을 AI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이해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하면 마치 개라는 에이전트, 이게 AI라고 쳐볼게요. 그럼 얘네한테 환경은 우리죠. 이걸 사용하는 우리, 사람들. 음, 음,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행동을, 액션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른 리워드, 보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알파고가 바둑을 줄 때 바둑판 위의 상태를 입력으로 봤죠. 그래서 현재 내가 뭘 취할 수 있지? 모든 행동에 대해서 가능한 수의 트리라고 부르거든요. 트리를 탐색해요. 어떤 음. 경우에 그를 줄 수 있지? 그리고 그 각각의 행동에 대해 보상을 받아서 가장 좋은 행동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영상을 보여준 적 있는지 모르겠네. 아, 잠시만요. 이거를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저랑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빠르게 돌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음, 귀여워. 귀엽지? 이게 강화학습을 하는 방법. 아, 너무 귀엽다, 수업이 많은 진짜. 학습, 그러니까 엄청 기업적이죠. 경험적 자료를 엄청 수집하고 검증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귀엽잖아. 계속 순환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계속 검증하고, 아, 이걸 이제 연역적 접근이라고 한다면, 이 자료 수집에서 어떤 이론을 도출할까?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이거를 계속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면서 어떤 패턴이나 규칙성을 지 스스로 발견하죠. 그래서 이 비비듯이 옮긴다라는 것도 자기가 행동을 통해서 일반적인 법칙을 이끌어낸 거예요. 음, 노진구가 최대한 멀리 떨어져라 라고 이제 목표를 설정하면 멀리 떨어뜨리면 던져버리는 로봇이 되죠. 그럼 사람한테 하면 어떨까요? 이건 단순하게 앞으로 갈수록 보수를 주니까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서라도. 근데 조건은 귀여워. 생겼죠? 머리가 내려가면 벌. 그럼 이제 벌을 받지 않고 상점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 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웃기지? 너무 재밌습니다. 웃겨요. 이거 지금 보수, 벌,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할 때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사람들은 음, 그냥 대화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이게 일반인들은. 진짜 강아지 훈련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벌을 따끔하게 주고, 음, 방역, 음, 음, 잘된 행동을 했을 때는 그때서야 간식이든 상을 줘. AI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사람도 마찬가지. 그렇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강화학습을 시켰다.
어, 뭐야? 잠깐만. 유튜브가 플레이가 되고 있네. 아, 웃겨. 갑자기. 아무튼 이거를 끄고 아무튼 이 어떤 보상을 받고 그리고 observation을 하지. 얘가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아까 걸어가는 모델을 할 때 막 노진구를 멀리 앞으로 보내라 이러니까 노진구를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혹시 응, 그냥 앞으로만 나가라 그러니까 막 몸부림치면서 나가는데 그건 걸음의 형태라고 할 수 없으니까 아 관찰을 하고 아 얘가 머리를 땅에 기는 형태로 가버리는구나. 그럼 머리가 아래로 내려가면 처벌 이런 조건을 어, 다 어, 거기에 이제 벌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옵저베이션을 하고 그러니까 관찰을 하고 어떤 걸 리워드로 줄까? 어떤 걸 벌로 줄까? 이게 게임을 잘하는 방법이랑 동일해요. 음, 게임이라고 함은 이것도 이제 볼 때 우리가 그 게임 화면을 보죠. 인지를 해요. 이게 이제 AI라고 칩시다. 이 인지를 하면 이 상태 값을 관찰해요. 그래서 이 화면을 보고 상태를 관찰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판단을 통해서 행동, 액션을 취하죠. 그랬더니 얘가 뭐 점프를 하네? 이런 걸 보고 계속 상태를 측정하고, 그리고 상벌이 이 점수로 나타나죠. 이 상벌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여기 닿는다면 점수가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 닿지 않도록 다시 점프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 강화해서 어떤 조건으로 리워드와 뭐 벌을 줄까? 그걸 판단하고 또 행동하고 변화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게임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제 AI가 학습을 하는 것도 동일한 형태로 강화학습이 이루어진다. 음, 그래서 기사 같은 데서 LLM 거리는데, LLM이 혹시 뭔지 아세요? 많이 들어봤을 거긴 한데, 이게 그냥 너무 쉬워요. 한번 추측해 본다면? LLM. LLM이요? 네, LLM. 뭔가 러닝은 당연히 들어있을 것 같고, 응, 응. 비슷한 개념. 음, 매니지먼트는 아니겠지? 아, 이게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결국에 라지 랭귀지 모델? 별거 없죠. 그냥 거대 언어 모델이었어. 음, 그러니까 우리가 기납적으로 강학습을 해야 되니까 상당한 양의 텍스트로 훈련해야겠죠? 아, 그냥 그래서 LLM이란 게 라지예요? 네네 뭐라고요? 양치기 학습이지. 맞아 양치기 학습. LLM을 번역하면 양치기 학습인 거예요. 어, 상당한 양의 텍스트로 훈련된 아, 기계가 요게 끝이에요. 제가 왜 러닝을 못 음. 시키는지 지금 알았어요. 왜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양치기 학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저는 항상 극강의 면역적 학습만 효율주의이기 했구나. 때문에, 음, 음, 네, 연역적인 학습만 했고, 음. 기능적으로 뭔가를 습득한 적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아 그럴 수 지금 이거를 배운 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되네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프롬프트 먹일 때도 옆에서 맨날 계속 왜 이렇게 한 번에 하려고 그러냐고 하나하나씩 아, 해라고 그러네, 말씀해 그러네. 주시잖아요. 그러네. 그런 것 같아요. 맞네요. 왜냐면 재영님은 스스로 약간 나를 지도하는 학습이 편했던 거야. 음, 근데 사실 AI도 지도 학습도 하고 비지도 학습인 그 강화 학습도 많이 해요. 둘 다 하는데 근데 결국에 우리가 다루는 챗GPT, 제미나이 이런 언어 모델은 결국에는 언어 모델별 파라미터. 그러니까 파라미터라 함은 그 여러 가지 매개 변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일 뿐이거든요. 음, 그래서 많이 학습해야 돼.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프가 바로 이거. 그러니까 파라미터라는 게 함수의 입력값. 뭐 우리가 제출하는 프롬프트라고 했을 때 쉽게 말해서 저 파란 점들이 데이터일 때 이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 파라미터가 두 개, 이 두 개였을 때보다 세 개를 줬을 때 조금 더 데이터의 분포를 잘 설명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음,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은 파라미터의 개수가 성능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수천억 개의 매개 변수를 사용하고 그렇게 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이 강화 학습 LLM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원리로 동작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두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해봤고, 여기 보면은 그 매개 변수의 개수, 데이터셋의 크기, 학습에 필요한 연산량, 이 클수록 이제 성능이 뛰어나다고 나오죠. 여기 있는 애들이 이제 성능이 뛰어난 애들인데, 보면은 이 챗GPT가 오픈AI의 초기 모델 GPT 3.5를 기반으로 한 버전에서 조사된 건데, 이게 음, 한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음.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 초기 모델인 8M이라는 건데, 이거는 무려 한 3배 달하는 5,400억 개? 아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학습을 시킨다. 진짜 양치기 끝판왕이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사실 그러고 싶지 않아서 좀 노가다 하는 거 되게 싫잖아요. 아, 그쵸. 나도 싫고 귀찮은데 이게 결국에 큰일은 노가다가 한다. 그러네요. 이렇게 내가 닥질을 하지 않는 이상 뭔가 어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쌓아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보면 음, 어렸을 때부터 뭐 사회화 과정이라든지 언어학습 아, 과정이 그치, 다 그치. 노가다와 양치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환경이 저절로 해주는 거라서 그쵸, 그쵸. 그거에 대한 인식을 못했어요. 맞아요. 사실은 그게 환경. 처음인데 아장아장해. 맞아. 이 환경. 여기서 환경이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칭찬을 들었지?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잔소리를 들었지? 그것도 수없이 우리 엄마가 우리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싶은 것들을 할 때 수없이 참고 알려줬기 때문에 한 거죠. 그러네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뭐냐면 오픈 AI의 그 챗GPT 논문에 실린 제작 과정이에요. 얘네는 챗GPT의 성능을 어떻게 끌어올렸을까에 관한 건데 이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은 그 수많은 직원들이 작성한 질문 답 대본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인 튜닝을 거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40명 정도의 계약직 인력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GPT를 학습시킬 질문 답, 뭐 A 다음에 뭐가 오고 뭐 이런 형식의 텍스트를 1만 3천 개를 인간이 직접 작성하도록 해요. 얘네들은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얘네들이 랭크를 매깁니다. 아웃풋에 대해서. 뭐가 베스트고 뭐가 워스트인지. 이게 상벌점, 아까 봤던 거랑 동일하죠? 음, 얘네들은 하루 종일 그걸 작성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웬만한 질문 유형들이 이미 직원들이 그 틀이 되는 질문 답 대본을 작성을 해놨다는 거예요. 되게 무식하죠? 그 오픈 음, AI, 우리 지성체의 끝판을 달리는 챗GPT를 어떻게 학습시켰을까? 그냥 양치기 한 거야. 질문 답 40명 동안 계약직이 맨날 하루 종일 그것만 한 거야. 그래서 음, 미리 학습한 질문 답 형식을 벗어난 요청을 받으면 급격히 성능이 떨어지기도 했죠. 이전 버전은. 아, 이런 측면에서, 근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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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지금 그 OT가 되게 저한테 큰 의미가 있는 게, 응, 응, 사실 이거를 지금 오늘 듣기 전에는, 그냥 실습 위주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진짜 이 효율충의 마인드를 폐기하는 게 아, 중요한 것 같아요. 이해해. 저도 그래요. 어, 응, 근데 이거를 알아서,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학습을 했지. 그리고 응, 성인이 된 현재도 사실은 제가 좀 더 경제 감각이 생기고 조금 더 확장이 된 것도 응, 응. 결국에는 세뇌 교육을 때려받았기 때문이에요, 환경에. 맞아요. 맞아요. 이게 아, 저조차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음 이 앞에서부터 한 말이 계속, 얘네는 지능이 아니다. 지능 얘기하면서 이거를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얘네를 어떻게 다루고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 알려주고 싶었어. 그쵸.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음, 어떤 할아버지가 음, 아니 음. AI한테 왜 이렇게 반말을 하냐. 다 음. AI한테도 존댓말을 하는 문화가 생겨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음, 결국에는 그 어떻게 프롬프트가 음. 인풋이 되는지 전혀 몰라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얘를 구성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를 못하니까. 그쵸. 아, 맞아요. 이게 결국에는, 이거를 인간처럼 얘기하니까 인간이라고 보고, 왜 말하는데 알아서 알잘딱깔센하게 못 알아들어 이럴 수 있는데, 챗GPT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얘는 단지 고도로 발달한 빈칸 채우기 기계구나. 그래서 음, 이거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선형대소에 할 어떤 확률 분포의 값을 어떻게 연결할까? 이게 다 단어들이거든요. 음.
어떻게 월 리얼 모델에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킬까? 아, D가 더 낫구나. 뭐 A와 B는 동일하고 이런 순위를 계속 리워드 모델을 계속 캘큘레이트 하면서 리워드를 주면서 계속 이 만들어 가는 거죠. 이런 값을. 그럼 이 음, 값을 또 다시 줘요. 또 다시 이 폴리시로 이걸 하나의 폴리시 정책으로 둬. 그리고 또 아웃풋을 만들어내. 어떤 규칙에 근거한 아, 엔터를 누르면 점프를 하는구나. 이게 이제 하나의 폴리시가 될 수 있겠죠? 또 계속 원스 어퍼너 타임에 계속 학습을 시키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럴 수밖에 없다. 음, 그래서 얘네를 사람이구나. 알아서 말하면 잘 알아듣지. 요즘에 성능 좋다. 물론 요즘에 그만큼 성능이 좋아졌어. 그렇지만 얘네의 본질은 고도로 발달한 빈칸 채우기 기계다. 요거를 음. 지면 안 되고 이건 저번 시간에 살짝 했는데 퀴즈를 좀 다르게 내볼게요. 컴퓨터는 못하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컴퓨터 인간만이요? 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아, 저가 생각했던 거는 그 음. AI가 이제 다른 직업으로 이제 대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많이 두려움을 가졌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거였어요.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아,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그거 너무 좋은 답변이다. 헉!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치.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변호사한테 가는 이유는 변호사가 패소에 대한 적어도 일말의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주고 그 책임감과 어떤 노력을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의사도 나의 생명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치, 그리고 그게 그치. 비단 감정뿐 아니라 실제로 정말 의사의 실수로 사고가 나면 소송 등의 그런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 근데 AI는 업무는 수행을 할 수 있으나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고 책임을 질 수는 없어요. 그게 제가 생각한 AI와 인간 업무의 차이였어요. 이게 진짜 본질적인 얘기다. 아, 제가 기대한 건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역시 배우셔서 그런지 답이 다르네요. 제가 감사합니다. 이거를 물어보잖아요, 나가서 강의를. 그러면 아직도 이제 그런 얘기해요. 뭔가 창의적인 일이라든지, 뭐, 아직도 이제 잘 모르는 어르신분들이나 할아버지분들은, 그래도 뭐 판사 같은 거는 인간이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퀄리티 높은 답변이 올 줄 몰랐네. 그리고 맞아요. 창의성 또한 모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결국에는 수학도 창의력 수학? 그거 갑자기 없던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음, 음, 여태까지 있었던 기본 요소를 어떻게 조합을 하냐, 음, 모으느냐, 어떻게 음, 적재적소에 그 사용을 하느냐. 이게 바로 음. 창의성이지 기본이 없는 상태로 절대 창의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너무 맞는 말이야. 내가 요 정도의 퀄리티로 다 대답을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놀랐어요. 본질적인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왜 얘기하냐면, 보통 이런 수학 분야에서 뛰어난 그 점수를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수학적인 기계라고 얘네는. 수학적인 연산을 필요로 하는 작업 외에는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수학을 잘하니까 앞으로 문과가 조금 더 급부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다시 철학으로 오히려. 돌아가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음, 아니면 뭐 음,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요것도 제가 하나 그쵸. 하고 싶은 말씀은 저저번 주에 얘기했던 건데, 이거 하버드 로스쿨 기간지 3, 4월호 기사에 나온 거거든요. 아마 그 2023년도에, 심지어 2년 전이야. 2023년도에 언어적 업무가 법률가 일의 대부분이에요. 리걸 서비스, 그쵸. 법률 일, 그리고 소사이어티. 이 언어 모델인 GPT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법조계일 것이다라고 분석한 레포트예요. 음, 그래서 이 하버드 로스쿨에서 쓴 글에 따르면 15개의 어려운 객관식 문제를 빅챗은 GPT-4 모델을 기반으로 한 언어 모델이죠. 그 언어 서비스죠. 이거를 15개의 어려운 객관식 문제를 냈대요. 근데 간단히 말하면 B 플러스 학점을 받는 법대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일하고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음,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지적 재산권, 뭐 개인정보 보호, 달의 영통권 주장. 이거 너무 어려운 복잡한 분야잖아요. 챗GPT한테 이런 법학 시험에 그 문제를 내. 그러면 한 15초 정도 고민한 다음에 20점 만점에 11.75점을 받았다고 해요. 이게 인터넷에서 빨리 찾기도 어렵고 꽤 생각을 요구하는 문제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반 이상을 맞았죠. 대체로 내가 이제 이걸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아, 컴퓨터는 못하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뭔가 복잡한 여러 분야의 지식을 예를 들어 뭐 달의 영토권은 누가 가져야 되나? 이런 거 어려워하지 않을까? 이런 융합이 음,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심지어는 이런 융합을 통해 의견을 내는 문제에서도 굉장히 빨리 대답했다. 음, 그래서 이건 저번 시간에 보여줬던 거. 기업인이 0.001%로 이 플랫폼을 AI 플랫폼을 소유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가 AI가 아니라 AI에게 부림을 받는 프레카리아트 계급이 나눠진다. 음, 그래서 지금 항상 강조하는 거 AI will not replace you. A person using AI will.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대체를 하죠. 결국에는 음, 인공지능을 넘어서는 기술이 있어야 시장에서 나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 건데 기술이 너무 상향 평준화됐어요. 웬만한 일은 AI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음, 융합, 뭐 법률 문제 다 하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을 지는 일. 내가 가진 고유한 걸로 어떤 기술로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0가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고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제공할까? 내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 중에 제공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이 서비스를 내가 만들었을 때, AI를 통해 만들었을 때 어떤 영향을 받을까? 어떻게 변할까? 나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안 굶어 죽는다. 음, 라는 얘기였고, 유지 케이스를, 이거는 활용 예시를 다 아시니까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게 저번에 그 테슬라 주식 분석한 거, 그리고 창의적인 뭐 예시 이런 거 듣는 거 말했죠. 그리고 이거는 대통령 신년사 2023년도에 써보게 한 거. 이런 식으로. 그리고 PPT도 제가 이거를 그 간단하게 팝 AI라는 데서 했는데 진짜 챗GPT 강의용 PPT를 만들어줘 정도만 했는데 이렇게 그냥 알아서 다 만들어 주더라고요. 저번에 봤던 것보다 훨씬 낫죠. 폰만 그렇죠. 이 PPT 만들어주는 플랫폼 이거 팝 AI 이거 유료여서 다운로드는 못 받고 저는 음, 이제 PPT를 자주 사용하진 않아서 그냥 예시로만 보여드렸는데 이게 챗GPT 강의 뭐 이거를 소개하는 PPT를 만들어줘. 알아서 제가 PPT를 안 만들어줘도 커리큘럼에 뽑아준 거예요? 다 뽑아줬습니다. 이것도 어, 제가 넣은 게 아니에요. 주요 기능 작동 원리. 이 심지어 이미지도 검색해서 너가 찾아줘라고 체크하는 란이 있거든. 체크하면 자기가 알아서 지도학습, 준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지가 이렇게 찾아서 넣어놔요. 이 프롬프트 음, 해석의 중요성에 맞는 이미지로. 어머, 우리 회의 벌써 종료네. 빨리 넘어가야겠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잠깐만. 돌아와라. PPT도 됐고. 그리고 근데 주의점이 있죠? 저번에도 말했듯이. 뭐냐. 최신 영화, 최신에 관련된 문제 좀 버거워하고, 수학 연산 같은 거 실제로 할 수는 없다 그랬다? 이거 웃기죠, 이거. 하지만 빨랐죠. 챗GPT가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뒤에서 배울 프롬프팅을 통해서 보정할 수 있기는 해요. 그때 가서 봅시다. 할루시네이션 문제. 아, 실제로 맞아. 있지 않는 건데 로맨스 소설 10학점 와, 아니래 이런 소설은 없는데 얘기하는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태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진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설명하고 인식할 수 있다. 계속 파인 튜닝해서 수정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다. 그래서 샘 알트만까지 나와서 제일 주의를 주려고 하는 게 이런 할루시네이션 문제니까 사람들이 챗GPT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챗GPT의 답변을 확인하지 않는 게 조금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는 비즈니스 이거 해왔나요? 그 학업 창작. 아, 음. 이거 그 시 쓰는 거요? 네네. 했어요, 했어요. 좋아요. 그거 지금 시간이 제가 많이. 다는 안 보내줬나요, 혹시? 시도 보내주셨나요? 봐야겠다.
내가 일단 아빠한테는 확실히 보냈었는데, 아, 그러면은 이따가 확인해 볼게요. 응, 응. 이거는 지금 이거까지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네. 프롬프트. 좋아. 이거 해봅시다. 재미나이는 다음에 합시다. 오늘 시간이 안 돼. 아, 그래요? 아, 이거는 이제 제가 최근 일주일간 경향성을 좀 설명해주기 위해서 재미나이를 들고 온 건데, 제가 말했다시피 그 챗GPT-4에 이미지 인식 멀티 모달 기능이 도입됐다. 이런 얘기가 이제 작년에 그 챗GPT-4 레포트에 나왔었죠? 근데 응. 멀티 모달이라는 게 혹시 뭔지 알아요? 멀티모달. 멀티. 모듈이 여러 개. 비슷해.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언어 모델이라 함은 아까 막 학습시킨 대로 단어를 조합한다던가 텍스트를 기반으로 풀거든요. 그러니까 응.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해하는 기능. 이게 응. 이제 차트 이미지 아, 아, 이것도 하나의 텍스트를 뽑아내서 이 답을 구하거나 프랑스어로 된 이 물리학 문제. 이것도 텍스트로 뽑아내서 이거에 대한 답을 읽어서 푼다거나 이런 걸 이제 자동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건데 응. 지금 3월 14일자 따끈따끈한 기사를 보고 가져온 겁니다. 구글에서 지금 챗GPT 아니고 구글에서 LLM이 내장된 최초의 이미지 생성 기능이 공개됐어요. 음, 그러니까 이미지 생성 도구. 기존 같은 경우에는 그 텍스트로 한 번 변환하고 텍스트로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과정이 내부적으로 필요했다면 제미나이는 그냥 직접 내장되어 있는 이미지 생성 기능 때문에 별도의 뭐 이미지 생성 모델, 챗GPT는 어떤 모델을 연결해서 썼어야 됐잖아요. 음, 근데 얘는 그냥 이 LLM 안에 이미지 생성 기능이 탑재돼 있어서 네이티브 기능으로 출시한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음,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다른 모델에 비해서 유리한 점이 제미나이에 생기는데 뭐 언어 능력을 바탕으로 어떤 인물 설정 이런 거에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어떤 삽화가 포함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도 이런 이미지를 하나 그렸으면 다음부터는 똑같이 그리기 매우 어렵거든요. 제미나이는 그 텍스트 기반 안에 그 이미지 생성 모달이 들어있는 거다 보니까 내가 음, 뭐 웹툰을 만드는 웹툰 작가야. 동일하게 그 이미지를 기억한 형태로 계속 그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생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미지를. 음, 그래서 맥락에 맞게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뭐, 실제 재료 요리 방법에 맞는 상세한 비주얼 레시피, 이런 거 생성하는 거 가능하고, 음, 요게 이제 새로 나온 건데, 어느 정도인지 제가 가져와 봤어요. 테이블 위에 꽃을 그려 넣어줘.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거 그냥 제미나이에서 텍스트 기반으로만 하는 거예요. 별도의 이미지를. 근데 꽃을 그려 넣어줬죠? 음, 그러면 나는 이거보다는 레드 튤립이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니까 기다린 시간 후에 붐! 레드 튤립으로 바꿨죠.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텍스트 기반으로 바로바로 뽑아낼 수 있는 멀티모달이 도입됐다. 음, 그래서 한 사용자가 트위터에 이건 넥스트 퍼킹 레벨이다. 그냥 넥스트 레벨이 아니고 넥스트 퍼킹 레벨이다. 이 사진을 프롬프트로 줬어요. 스파게티 먹는 사진 줘. 라고 했더니 되게 자연스러운 표정과 되게 자연스러운 이제 각도까지 구현을 하고 스모키 메이크업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구현을 한 거예요. 이게 음, 원래는 사진을 이런 식으로 다른 각도에서 다양하게 찍으려면 다양한 다각도로 찍어서 로라를 만들어서 그 이미지를 생성해서 처리를 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었는데 이제는 음, 완전 이미지 멀티 모달이니까 그냥 이미지 넣고 그걸 그대로 뽑아서 변형. 그러니까 이거 하나 넣고 이 사람의 증명사진 만들어줘. 뭐 여권 사진 만들어줘. 이러면 굳이 우리가 2, 3만 원씩 내고 가서 뽑을 필요 없이 그걸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음, 이 드레스 핑크로 만들어줘 하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거 모델이랑 이 제품 넣잖아요. 알아서 이런 식으로 생성해 줍니다. 제가 영상까지 가져오진 못했는데 이거 클릭하면은 영상도 뽑아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 보통 모델을 섭외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물론 이 영상까지 뽑는 거는 비용이 들긴 하는데 그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모델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게 이번 주에 이제 출시됐다고 발표된 기능이고 이거는 제미나이 로보틱스. 이것도 제가 이제 업계 경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면은, 여기 나오고 있구나. 여기서 볼게요.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제미나이 2.0을 기반으로 이제 사람과 같은 행동을 구현한 거예요.
멀티모달이 구현이 돼서 이미지 자체, 내 눈앞에 보이는 이미지를 I see some 그대로 sparkles and tiles on 인식하고 the table. Oh, could you spell me something that could be found in a deck of cards? Okay, how about the word ace? I can slide the tiles to spell it out. 분리돼 있는 글자 블록을 가지고 단어를 만들 수 있어. Can you pack me some trail mix? 이것도 이제 I have packed the trail mix for you. 눈앞에 보이는 영상이라든지 Hey, can you pass the orange for 이미지를 me? 그대로 정보로 인식하기 Of 때문에 할 course, 수 있는 I 거야. am putting the orange in orange bag. Thank you so much. 진짜 빠릅니다. 너무너무. 이게 이번 주에 다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이 속도를 따라가기가. 그렇죠. 음. 이게 고급화된 시각, 언어, 행동 이걸 VLA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Visualization, Language, Action 모델 VLA라고 말하는데 시각, 언어, 행동 모델에 이 AI 모델에 그냥 출력 방식으로 물리적 행동을 추가하면 로봇이 되는 거예요. 음흠. 그래서 행동에 맞게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상호작용하고 심지어는 한 번도 훈련되지 않은 작업. 예를 들어 야 농구공을 집어서 강하게 덩크슛을 넣어봐. 이러면 새로운 것도 해내요. 음흠. 이런 식으로 업계가 돌아가고 있다. 이거는 제가 이거를 시키고 싶은데 잠깐만 지금 1분 남았네. 이거를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거 그래서 제미나이 구글 AI 스튜디오 접속해서 이미지 한번 생성해보고 우리가 뭐 실제 레포트 쓰는 거 한번 받아보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음, 이거를 다음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10분 그래서 뒤에 만나요. 좋아요. 바이. 음, 음, 음. 네, 잠깐 이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